모세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던 아이였어요. 그러면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러면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고서는 이렇게 애를 이렇게 재우면서 한쪽 손으로 계속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 약을 먹으면 나을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이거 막 검색하면서 되게 진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대학교 때 절친 친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선박 제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재욱입니다. 현재는 약사로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초롱이라고 합니다. 제 대학교 때 동아리 친구들인데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그 다음에 건축공학, 건축학과. 네.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몇 편의 영상에 걸쳐서 친구들의 얘기도 되게 재밌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재밌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나? 두 분은 커플입니다. CC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캠퍼스 연애에 대해서도 이게 보시는 분 안 궁금하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얘기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얘기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배를 만드는 것 중에서 배 뒤에 있는 선박 프로펠러 설계하는 일을 하고 선박 프로펠러이 잘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해양공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갈 때는 조선소에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막상 조선소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 대학원 때 배웠던 부분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게 회사에서 다니는 연구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배 만드시는 게 뭐 낚싯배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낚싯배 어떤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배? 대부분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 LNG선 그리고 VLCC 그런 VLCC가 뭐죠? VLCC?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약자가 더 멋있는데 베리라지 좀 매우 큰 원유 운반선 그런 거 만들고요. 저는 그거 안에서 크진 않지만은 앞으로 가기 위한 프로펠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 배 만드는 회사 오면 딱 좋다. 다른 전자보다는 이게 제품 사이클이 엄청 길진 않아서 딱 그 영업하고 계약이 되면은 만들어 나갈 때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변하진 않지만 꾸준히 계속 내가 궁금한 거를 해 가야 되고 또 제품이 되게 크다 보니까 큰 거에 대해서 또 서로 협업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제품이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라서요. 이거가 꾸준히 내가 궁금한 거를 꼭 조금씩 개선하는 것들이 좀 재밌으면은 와서 실무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조선해양공학을 해야 배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조선소는 종합 중공업 회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계 부품류,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생산까지 하는 거가 이제 조선소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전자도 필요하고 기계, 의장, 그 다음에 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연구소, 그리고 최근에는 연료도 친환경 연료로 바꾸고는 추세라서요. 뭐 화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만 해도 우리 농촌님은 건축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약사가 됐어요. 그 경위를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학교 1회차에는 이제 건축학과를 다녔었고요. 대학교 1회차. 네, 건축 환경 분야로 선택해서 석사 2년 하고 이제 회사도 2년 다니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첫째의 겸이를 낳으려고 둘은 낳아야지 하고 유리를 낳고 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만 5년 정도의 경단녀가 되었더라고요. 경단녀. 네, 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유리까지 이제 어린이집에 24개월 때 보내고 뭘 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사실 공무원 시험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공무원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중급 공무원? 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를 가보려는 이제 마음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책 없이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할까 막 이것저것 찾다가 약대를 가면은 파트타임이 잘 되니까
그때는 피트 시험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약대를 들어가야 돼 다시 이제.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약대 1학년으로 들어가서 6학년까지 바로 다니는 이제 통합 6년제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피트는 다닐 때는- 없군요, 없었어요.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어느 대학이든 2학년까지를 마치고 그런 학생끼리 모여서 피트 시험을 보고 이제 다시 약대에 이제 원서를 내서 들어가면 약대 3학년이 되는 플러스 4년제 그 학제가 있었을 때 의전이랑 같은 거죠, 그게. 의전은 사실 대학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 대학교예요. 약학대학. 삼수 끝에 학교에 들어가서 올해 2월에 이제 졸업을 드디어 하고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어떤 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약사가? 약사가 사실 약사도 길이 되게 많이 있고 치약 개발이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근데 저는 사실 약대에 들어갈 때 약국 약사를 할 생각이나 뭐 병원 약사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지 연구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던 거였고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은 절대적으로 꼼꼼함이 필요한 꼼꼼함이. 이제 하나하나리 다 생명이랑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허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요, 그 직업은. 저 안 돼요. 그래도 꼼꼼한 편이긴 하지. 솔직히 대학원까지 마쳤으니까 네. 그쪽으로 사실 일을 찾아도 찾을 텐데 네. 어떻게 대학을 다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으로서 다녔던 일들을 하면서는 굉장히 팀 작업이 많고 건축은 되게 마감 기한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빡빡하게 그 안에 이제 해서 또 같은 팀 사람들께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도면도 나와야 되고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하는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제가 도저히 아이 둘을 키우면서 다시 그 생활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리셋 완전 이제 다시 뭔가를 해본다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건강에 굉장히 예민한 엄마였거든요. 저희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심장의 가운데 심실이라는 곳에 중격혈손해서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그거를 아기 낳고 3일째 되는 날 알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내 아이가 아플 수 있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산후에 바로 호르몬 완전 그 업다운 심한 그 시기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사실 저희 아이는 뭐 수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아주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밤에 이제 자는 애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막 그럴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도 둘째도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모세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던 아이였어요. 그러면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러면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고서는 이렇게 애를 이렇게 재우면서 한쪽 손으로 계속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 약을 먹으면 나을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이거 막 검색하면서 되게 진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궁금하다는 게 그런 분야가 새롭게 생겼다는 대학원 게 때는 없었는데 대학원 때도 궁금했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잠은 궁금하지 잘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막 찾아보게 되고. 네. 어쨌든 제가 대학교 때 이수해놨던 과목들이 다 이제 그 선행 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트 시험만 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대학교 때 무슨 과목을 그 있어요? 생물 들어놓고 생물이랑 뭐 물리 들은 것도 되고 물리도 돼요? 물리도 PT에 네, 필요해요? 공학 수학 들은 것도 다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네, 그 시험을 볼 수 약대. 자격이 네, 된다. 그러니까 따로 또 그 수업을 이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애 둘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닐 자신이 없어서 입시를 다시 했다 이거야. 고3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 야 서울대생은 다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 했잖아요. 블로그 한 거에 영향이 우리 웅초님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아빠 수학 연구소를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에.